자, 여러분 교재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자, 네 가지인데 이런 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좋은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74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게 지금 최초의 뭐다? 균형. 자, 지금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뭐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자,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요거 이동폭을 보세요. 이 폭. 증가폭과 뭐 감소폭, 요걸 보면 되는데, 지금 폭이 같으면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인데 가격은 상승을 해요.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이번은 수요 증가폭이 이렇게 큰데 공급의 감소폭은 뭐다? 작을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뭐다? 이것은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자, 이번은 수요는 약간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뭐죠? 대폭 감소하는 경우, 이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아까 배울 때 뭐를 배웠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죠. 가격과 거래량일 때 공급이 뭐다? 지금 이쪽인데 공급이 뭐 했어요? 감소했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공급. 수요는 뭐 했다? 증가하죠. 이 공수인데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인데, 공급은 감소고 수요는 증가인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둘 다 위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은 항상 상승해요. 균형 가격은 항상 공급이 감소든 수요가 증가든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항상 상승한데, 거래량이 문제죠. 거래량은 뭐가 돼?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서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동시에 변할 때는 그래프가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려봤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좀 약간 그 내용을 좀 이해가 빨라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실력납니다. 여러분이 그려보셔야지.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이해가 돼요. 나중 되면. 자, 우선은 이런 동시에 변환을 하는 경우인데,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보시면은 74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은 뭐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은 뭐다? 수직선이죠. 수직선. 자, 수직선인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가격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지금 이렇게 수직선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자, 이때 공급곡선 좋죠. 자, 이 점이 지금 현재 최초의 균형. 자,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하락을 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뭐죠? 수직선이니까 지금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 공급량이 고정되다 보니까 균형 거래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불변. 이걸 꼭 기억해야겠죠?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불변. 수요량도 고정, 공급량도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이거는 수평선이다. 자, 수평선은 뭐죠? 완전 탄력적이죠. 자, 수평선인 완전 탄력적인 형태가 주어졌다.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초의 이 균형에서, 자, 우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수평선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또 출제했죠. 수직선, 수평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균형 가격은 뭐다? 불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내거든요.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75페이지에 여러분이 5번, 6번 문제가 또 출제를 우리가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자, 5번, 6번을 잘 봐야 돼. 최근에 이쪽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좀 까다로워서 잘 틀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뭐를 공부해야 돼? 탄력성을 좀 아셔야 돼.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이것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경우인데, 자, 여러분 그림은 제가 그려드리는데 한번 보시면요.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우선 요것부터 알아야 돼. 알고, 자, 기울기 급하고 완만하죠.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 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지금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 상태요. 자, 그러면은 5번 설명인데, 수요가 뭐 할 경우?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예?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은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다?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탄력적은 지금 어느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승을 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거래량은 많이 증가해요. 뭐에 비해서? 민감하지 않은 비탄력적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다. 이걸 확인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감소하면, 자,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내려요. 여기는 많이 오르고 여기는 또 많이 내려요. 뭐에 비해서? 탄력적에 비해서. 탄력적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린다. 뭐? 비탄력적일수록. 근데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탄력적은 많이 줄어들고 비탄력적은 뭐다? 적게 줄어든다. 요거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얘기해요. 비탄력적. 우리 시험에 보면요. 비탄력적을 제일 많이 내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뭐보다? 탄력적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거래량 변화폭은 요걸 이제 묻는데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덜 크다. 거래량은 덜 변한다. 그래서 항상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더 크다. 밑에는 뭐다? 덜 변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인데 여기서 하여튼 요 두 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지금 5번, 6번이죠. 5번, 6번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 올 30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5, 6번. 말로 출제하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림 보고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그림은 얘기죠. 자, 6번 그림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또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이 주어졌죠. 자, 이게 지금 최초의 또 균형. 자, 또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은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얘기죠. 공급이 증가하면 비탄력적은 아까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폭이 크죠. 변화폭이 커요. 더 많이 하락을. 뭐보다? 탄력적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폭을 봤더니 비탄력적은 약간 증가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약간 덜 증가해요. 자, 그럼 여기 또 뭐가 돼요? 공급이 뭐 한다면? 감소하면은 가격은 비탄력적은 더 많이 올라요. 뭐보다는? 탄력적보다. 그러니까 변화폭이 더 커요. 비탄력적은.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약간 감소한 데 비해서 탄력적은 대폭 크게 감소해요. 자, 결국 요 말이거든요. 요 말만 잘 이해를 하면 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더 크고 거래량 변화폭은 덜 변한다. 덜 증가한다. 덜 감소한다. 그래서 요 그림, 요거는 몇 번 그림? 5번. 밑에는 6번. 5번 그림, 밑에는 6번 그림.
자, 여러분 그 말 의미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정답 지문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 6번 잘 정리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6페이지 오시면은 경기 변동이 나오죠.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인데 경제의 활동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이게 되풀이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은 경기 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평균적인 경기 추세선이야. 평균적인 경기 추세선인데 이렇게 경기 좋고 나쁘면 이렇게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점이 뭐죠? 경기가 가장 높은 좋은 무슨 정점 피크. 이건 경기의 뭐다? 바닥. 경기 바닥이 뭐다? 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정점과 또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주기, 진폭, 정점, 저점을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정점 올라가는 게 호황이고 내려오면 후퇴, 바닥을 통해 가는 불황, 회복, 호황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이라고 한다?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에요. 자,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부동산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77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박스 보니까 시험에는 6번 출제되고 있는데 그 6번이 다 요걸 출제한 거예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요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요걸 출제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을 출제를 한 거예요. 6번 출제했잖아요. 자, 계절적 변동하면 뭐가 된다? 계절적 변동을 하면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지금 겨울철 날씨가 추워요. 땅 파서 건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철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건 매해 발생하는 현상. 또 대학가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대학 인근의 원룸주택의 공실률은 증가하는데 이것도 매해 발생해요. 시험 문제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를 잘 보고 계절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은요. 불규칙 변동이 되고 예기치 못한 사태예요.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한 이거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하면요.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그리고 또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라든지 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뭐 작년 9.13 대책처럼 이런 것은 바로 무작위, 불규칙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장기적 변동을 추세적 변동인데 어떤 지역이 재개발되는 거죠. 50년 이상 지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추세적, 장기적 변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우리 출제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6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경기 변동이 26회 출제되고 29회 출제했는데 둘 다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나와요.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보면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이렇게 내거든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건축량, 거래량 등이 있다. 간단히 이렇게 내요. 예? 그래서 측정 지표에는 실물 변수. 자, 실물 변수인 주요 지표도 있지만은 우리가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는 보조 자료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실물 변수로서는 우선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또 뭐도 나타낸다?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자, 공급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죠?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의 대표적 지표는 뭐죠? 건축량이에요. 건축량. 자, 우리는 공급에는 뭐가 있다? 부동산은 시차가 있어요. 선행지표, 동행지표, 그리고 후행지표가 있어요. 시차가 있습니다. 각각의 선행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건축허가량. 자, 여러분 신축이나 증축 등의 뭐를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뭐 여러분 용도별, 연면적별, 예? 건축 자재별로 우리는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또 허가를 받으면 또 착공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동행지표인데 문제는 요게 시차 있죠. 허가 받아서 2년 뒤에 착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착공을 했는데 완공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안현역 앞에 흉물 쓰던 건물 하나 있어요. IF 그때 한 70, 80%까지 됐는데, 아직 완공 안 됐어요. 20년 지났는데도. 예? 그러니까 완공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활용을 안 해요. 건축에 대한 뭐다? 완공량. 시차가 각각이 있는데 요 두 지표를 많이 활용해요. 자, 수요 지표는 뭐다? 거래량. 거래량 중에서도 뭐죠? 주택 거래량이죠. 자,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불경기인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뭐 갖고 판단해요? 우리 요즘 뉴스 많이 발표하잖아요. 주택 거래량, 거래량 뭐 갖고 세금 내잖아요. 거래하면 취득세, 납부실적, 또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되죠. 자, 그러고 보면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 보잖아요. 자, 명목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이 화폐로 표시된 변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임대료 뭐 이런 걸 보는데,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비가 상승함으로써 또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자, 문제는 우리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이걸 3대 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이런 지표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79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경기 변동도 한 문제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측정 지표에서 지문 하나 뽑아와. 또 계절적 여기서 또 하나 뽑아. 하나 뽑고 또 어디서 또 뽑아오죠? 네? 또 특징에서도 또 지문을 또 뽑아. 그래서 올해 시험 좀 26회도 그렇고요. 29회도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었어. 26회 9회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와 비교를 해야 된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뭐를 가지고 차이점이 뭐냐 고려해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약 17년에서 18년의 주기가 있어요. 이것은 영국의 학자인 한센의 학자이거든요.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로 보면 약 17년에서 18년이고, 일반 경기 변동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 8년에서 10년의 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평균 몇 배?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폭 26회 정답 물었어요. 자, 여러분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황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게 나타난다. 그거 26회는 작다로 출제해서 정답이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부동산은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뭐가 길다? 타성기간. 여러분 타성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뒤지는 시간차를 말하는데 타성기간이 뭐다? 길다. 길다. 왜? 아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타성 기간이 긴데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때, 일반 경기에서 평균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 명백하지 않거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3번 출제를 했었죠, 이 지문도. 자, 또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달라요. 자, 서울, 부산 다르죠. 그리고 서울 내 한 도시 내에서 또 지역에 따라 또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달라요. 강남, 강북 다릅니다. 네? 또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 지역적 형상이야. 부동산 경기 변동은 국지적, 지역적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동산 경기의 점점 붐이 확산이 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정답 지문을 우선 29회 시험 작년과 26회는 여기서 정답을 출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나오죠.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자,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몇 개? 4개의 순환 국면. 자, 여러분이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회복 시장은 어떻게 돼? 이렇게 회복 시장은 뭐 어떻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후퇴는 뭐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닥을 통해서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해서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의 수축 또는 위축 국면인데 이 점선을 통해서 여기가 경사가 급해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 변동의 대칭성은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가 극히 저조하다. 요즘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대, 뉴스에. 여기 지금 거래 절벽. 여기 있어요, 하향시장.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이 하향시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경기의 불황에 약한 부동산인 규모가 큰 주택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리고 시험에는 많이 나온 게 이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다가 이 하향시장에서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비한 공실률은 뭐가 돼?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된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최소가 되죠. 그러다가 바닥을 통해서 경기가 점점 회복이 가는데 잘 몰라요. 바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요. 우리는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다.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실률이 감소한다.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회복시장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시장은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인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비슷하면 뭐죠? 기준 가격. 저점에 쓰면 뭐죠?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회복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죠? 일반 경기의 호황에 대응하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뭐죠?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최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여러분 29회, 26회 했는데 이것도 5번 낸 것 같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잖아요. 하한선. 이걸 5번 출제했어요. 작년에 또 냈어요. 하한선.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 매도자. 근데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거래는 한산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후퇴시장으로 접어들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비슷한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 25회 시험에는 상한선인데 하한선으로 출제했습니다. 25회 정답이었죠. 주의해 두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할 것이고 매수자는 늦게 될 수 있는데 사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져요? 매수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 바로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 나와요. 안정시장은 가격이 이렇게 가거든요.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 정도는 가져오는 시장인데, 자, 과거는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고, 이 경기의 불황에 강한 부동산, 뭐죠?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의 소규모 점포 등은 경기 불황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의 국면. 자, 여기서 근데 시험 지문에 보면요, 여기에 아니면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거든요. 정답 지문을. 그래서 지금 26회, 29회는 여기서, 그 전에는 다 여기서 또 물었어요. 하여튼 경기 변동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거미집 변에서 출제하는데, 작년은요 경기 변동 하나, 거미집 하나, 2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로만 그래서 6문제 출제인데, 올해는 경기변동 거미집 이론 여기서 1문제 출제 예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변동에서 나올 것 같아요.
거미집 이론보다는 경기 변동 이론에서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나오면은 정답은 어디서? 특징과 어디서? 순환적 변동에서 정답을 물어요. 자, 우선 또 출제. 경기 변동에서 또 한 문제인데 난이도는 하로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에 관련해서 배웠고요. 여러분 81페이지 거미집 이론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